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선생님 없는 학교가 멀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짧게 요약을 먼저 하고 말씀드릴게요. 교육 문제로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논쟁이 많지만 사실 미래에 대한 토론은 없습니다. 세상은 엄청 변하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요즘 세상이 굳이 비교를 하자면 칼로 싸우던 세상에서 총으로 싸우는 세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칼이 좋냐, 저 칼이 좋냐, 네 칼이 좋냐, 내 칼이 좋냐, 이런 걸로 싸우고 어떤 검술이 좋은지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편먹고 싸우고 있다. 세 번째,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로 기존의 교육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딱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관심 있으시면 조금 더 들어주시면 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 지금 직업이 한 90% 사라진대요.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어떤 직업이 새로 생길지들은 저도 막 자료를 많이 찾아보는데, 사실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사실 잘 모릅니다. 다들 이제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이어서 잘 모르죠. 근데 딱 일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지금 같은 교육 방식을 고집하는 나라와 개인은 생존할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자세히 보면은 우리 교육 현실을 보면은 교육부총리 청문회,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최근에 이제 연세대학교 통합 갈등들 여러 교육 관련 문제가 있지만, 교육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는 있을지 몰라도 겉으로는 사실 없습니다. 제 친구들도 이제 대학 교수들인데 만나보면 내부적으로 이제 얘기는 많더라 그러는데, 사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논의가 정말 없죠. 교육은 사실 국가 전체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공감대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근데 사실 보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글로벌 순위도 높지 않지만은 글로벌 순위가 엄청 높은 MIT나 하버드 이런 대학도 우리가 과연 생존할 수 있냐, 미래에도 생존할 수 있냐라는 걸 가지고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육 방식이 사람들 오프라인에 잡아놓고 모아놓은 다음에 돈 엄청 받아가면서 졸업하면 졸업장 주는 그런 방식이 쓸모가 있냐, 의미 있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내부적으로도 엄청 많고 위기감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맨날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교육 문제 하면은 딱 다들 관심 갖고 국가에서도 가장 신경 쓰는 게 명문대 입시입니다. 서울대 가냐 지방대 가냐 이런 문제로만 치열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살람 칸이라는 사람인데요. 무쿠라고 얘기하죠. 온라인 강의. 원래는 이제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한 온라인 강의를 무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무쿠의 대명사격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온라인 강의가 유튜브에서 주로 하는데, 유튜브에서 주로 하고 전문 사이트도 있습니다. 자기 사이트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다음과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쓰신 글이에요. 우리는 교실에서 당신의 강의를 이용합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이 강의를 계속 제공하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고 글 쓴 거예요. 학교에서 살랑칸의 온라인 강의를 듣기 때문에 점점 교사가 사라지고 할 일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한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안 틀어주면 되지, 왜 학교에서 다른 사람 강의를 틀어놓고 당신이 강의 잘하니까 내가 할 일이 없다라고 글을 쓰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학생들이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살람칸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유튜브를 통해 내가 모르는 내용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강의를 듣고 그래도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채팅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세상이 학교에서도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유튜브를 수업에 활용하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고요.
유튜브에 친숙한 학생들이 오프라인 강의보다는 온라인 뭐 유튜브 강의 이런 거를 선호하는 흐름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선생님이 필요 없거나 지금보다 훨씬 적은 수의 선생님이 필요한 세상이 이미 오고 있습니다. 좀 더 살랑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살랑칸은 세계 최고의 인기 무크 강사로 통합니다. 그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미 7,000개 이상의 수학, 과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강의가 제공되고 있고요. 뭐 점차 이제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분야는. 그래서 뭐 역사, 의료, 의학, 금융,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천문학, 우주론, 예술, 경제, 음악 등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 해 1,000만 명 이상의 방문해서 이제 그의 강의를 듣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가입해 무료로 강의를 듣거나 유튜브에서 이제 칸 아카데미라고 친 다음에 계정을 구독해서 다른 유튜브 강의 듣는 것처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뭐 일반적인 유튜브 보는 것처럼요. 근데 칸이 뭐 강의를 잘하는 것도 있는데, 이 친구의 스펙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 정도 스펙의 사람이 왜 공짜 강의를 하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IT 나와서 여기서 이제 석사 출신이고요. 하버드 대학 비즈니스 스쿨 다녔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투자회사에 근무를 했어요. 투자회사 다니던 칸이 갑자기 뭐 온라인 강의를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촌들한테 수학을 잘 못하는 이제 사촌들한테 수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취미 삼아 이제 수학을 가르쳐주다가 자기가 강의하던 걸 그냥 한번 찍어서 올려보자 라고 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것이 예상하지 못하게 사람들이 되게 큰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고맙다라는 막 감사 편지도 보내고, 댓글로 고맙다 뭐 이런 댓글도 써주고, 무료 강의 이렇게 퀄리티 있고 잘해도 되냐 뭐 이런 댓글과 반응을 보이니까 이 사람이 감동 먹어가지고 잘 다니던 돈 많이 받았겠죠. 투자회사를 이제 때려치고 여기에 올인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강의를 했는데, 이게 공개 강의를 통해 글로벌 문명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라는 이제 거창한 그의 목표도 있고, 이러니까 그의 주장에 공감하는 추종자들이 늘어나면서 뭐 강의와 테마가 생각하지 못하게 확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시는 것처럼 막 역사 강의 이런 것처럼 칸이 전공하지 않은 그런 강의까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제 교육은 사치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전 세계 누구든지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게 명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기부 강의의 선순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강의를 들은 사람이 고맙다라고 해서 또 다른 강의를 듣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중에 그의 강의를 듣고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석박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신 때문에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이만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기부를 또 해서 또 강의를 해서 주고 뭐 이런 방식이죠. 가끔은 세계 유명 인사하고 함께 뭐 토론을 하거나 뭐 이런 영상을 제공해 가지고 주목을 받는데, 대표적으로 칸 아카데미가 이제 떴던 이제 언론에 되게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경우가 있는데, 빌 게이츠가 사실 이 친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빌 게이츠가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이쪽으로. 빌 게이츠도 워낙 기부를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하고 함께 뭐 이제 토론을 하고 뭐 이런 거가 칸 아카데미에 올라오면서 더더욱 관심을 많이 받았고요. 빌 게이츠하고 그때 얘기했던 게 이제 IT, 교육의 미래 뭐 이런 거를 이제 토론하고 그거를 강의하고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창업자로 되게 유명한, 누구나 이제 다 알죠. 빌 게이츠 못지않은 유명인인데, 앨런 머스크가 이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강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더더욱 이제 칸 아카데미가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미국 얘기 아니야, 우리나라 아니야,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디지털은 되게 앞서 있습니다. 해외에서 검색하다 보면은 이제
디지털 교육 뭐 이런 거 쳐보면 한국 관련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영어로 된 게. 그래서 저도 사실 구글링 하다가 그때 한번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는데, 해외에서 한국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데, 어른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디지털화가 되어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 그랬는데, 초등학교를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요즘 보면은 초등학교에서 이제 공개 수업 같은 걸 해서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이 요즘은 뭐 교과서를 보거나 칠판에 글을 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모니터를 보면서 설명을 합니다. 모니터를 보고 모니터에 이렇게 툭 틀어주고, 학생들도 그 모니터를 봐요. 그리고 뭐 이제 칠판에 쓰는 경우도 많지 않고 모니터를 보면서 이렇게, 그리고 미리 뭐 준비해놓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숙제도 교과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요즘 초등학교 키우는 부모들은 알 텐데 인터넷을 통해서 뭐 자료조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들이 이런 자료를 직접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이런 자료를 엄청 잘 만들고, 뭐 사실 이런 전문가는 아니시죠. 학생들을 가르치는 부분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료에 대한 한계가 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전문 업체가 이거를 만들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유명하고 큰 업체가 있고요. 인터넷 찾아보면은 나옵니다. 지식적인 내용 외에도 흔히 선생님이 교육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율, 봉사, 진로, 인성, 학교 폭력 예방, 창의력 향상, 다문화 등도 모두 해당됩니다. 바른 인간이 되기 위해 알아야 할 것까지 자료가 모두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선생님은 이 자료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저는 이거는 사실 깜짝 놀랐는데, 심지어 단원평가, 중간, 기말, 수행평가는 물론 최신 교육 경향을 반영한 서술형 논술형 문제까지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문제와 소스까지 모두 제공됩니다. 선생님들은 여기서 시험 문제를 골라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논란 이유가, 사실 이 업체가 또 다르게 하는 그 수익 모델 중에 하나가 패드를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유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드를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이 내는 시험 문제하고 똑같거나 유사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성적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 패드가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학교와 선생님들은 큰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 세상에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로 싸우던 세상에서 총으로 싸우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어떤 칼이 좋은 칼이고 어떤 검술이 훌륭한지에 대해서만 싸우고 있습니다. 총으로 싸우던 세상에서 칼로 싸우던 세상의 논리를 고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로 기존의 교육 방식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칼을 버리고 총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